자, 이제 좀 쉬셨으니까 또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역은 변역이니 수시 변역해서 도를 따른다. 이건 이제 아까 처음, 첫머리에 정작한 내용이죠. 예,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역은 변역이 아니라 수시 변역해서 이 정도야라. 이게 뭐냐? 이거는 정은 이제 부사입니다. 정이 이천 선생이 저반설화, 이천 선생의 그 저반하면은 그냥 그 이와 같은 일이다. 이와 같이 설화 말한 거는 이와 같이 말한 거 이천 선생이 이와 같이 말한 거는 난설 그 설명하기 어렵다. 일단 어려운 얘기다. 우리도 처음에 할 때 애매하잖아. 이제 그런 거 어렵지. 되게 저거에서 저거에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책을 판에 이제 파악한다는 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저 책을 보아서 강경하게 정해서 어떻게 돼? 인사의 책이다. 인사의 책으로 삼는 거를 강력하게 정하였고, 또 저 사람은 성인이 이 책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는 다만 인간 세상의 인사가 본래 허다한 양태, 인간 생활의 별의별 형태로 나타나다. 허다한 양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책이 출래 나온 것이다. 만들어서 나온 것이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음, 정자는 모든 거를 인간의 도리로 설명했거든. 그런데 주자가 볼 때는 이거는 점선데 매번 맞을 수 있고 다르.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점을 쳤을 때 때로는 성공한다 이렇게 나와. 길하다. 그러면은 그 도둑으로서는 은행 털이를 성공하잖아. 도리로서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점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반역하는 사람들이 점을 쳤을 때 뭐 곤괴가 나와서 또 반역에 성공을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실은 의리명분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거를 의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평만주를 하나 이제 보고 합시다. 자, 일단은 요 부분.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 교재로는 7쪽 상단입니다. 정자는 원 189쪽 역전서 역은 변역야니 수시 변역하여 이종도야니라 해서 역은 변역이니 수시 변역하여 도를 따른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주자의 입장으로 볼 때 정의청 즉 정자가 말한 내용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변화 양상을 모두 도에 맞추려고 하니 정자가 말한 역을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주자가 볼 때 주역은 점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반드시 도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점을 쳤을 때 그 결과가 주자가 말한 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역은 변형해서 수시 변에서 모두 도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거는 주자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자는 본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원문에서요. 음, 이 저 처음에 타 다른 사람, 뒤에 탓을 이 저 사람 저 사람 누구 누구가 되는 거죠? 처음에 타 어디가 있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개타 파져서 요 타하고 뒤에 탓을 승인 지 요럴 때 저, 타는 그냥 의뢰에 그냥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굴 꼭 반드시 뭐 홍길동 누구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저러다 이래 예를 들을 때 의뢰에 쓰는 관용 어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따는 뭐 제3자 뭐 아니면은 뭐 일반 사람이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그냥 저 사람 뭐 이게 참 이 자체 문장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어렵네. 그다음 변형이 그다음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나오게 까닭이라고 설명하겠다. 아유. 근데 지금 거기 맨 이거 팩만주의 맨 밑에 보면 참고로 타는 저 사람인데 주자가 볼 때 전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음, 하셨는데 그 타가 그럼 다 둘 다가 그러면은 정자라는 겁니까? 그 타 두 분 다 놓은 저 이제 사람은? 이거는 이제 주자가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제는 정자 이제 첫머리에 여금 변화가 아니라 수시 변화가 이 정도야라 이하라 정자가 말했잖아. 이 정자가 말한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정자로 볼 수밖에 없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앞 문장을 두 번째 타도 그럼 그렇게 봐야 되나? 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짜 나오면 어려워.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더 나가고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범시 염덕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역, 시, 도, 역, 시, 도라고 하는 거는 모두 같은 거다. 이 사람은 역이나 시나 도가 모두 동일한 거다. 하나다.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유행하는 것이, 유행을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유행하는 것이 로부터 쉬지 않는 것. 유행하고 흘러가는 것이 쉬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하면은 흘러가는 걸로 말하면 그게 바로 역이고 또 천형무상, 아, 추천, 추천무상. 추천은 미루어서 변하는 거야. 미루어서 변하지만 항상됨이 없어. 항상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이 다른 거야. 그래서 추천무상. 미루어서 옮겨가지만 항상 되지 않아. 항상 똑같지 않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바로 시다.
때다. 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매번 다른 거야. 또 소위원, 소위원은 당연한 이치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치야. 소위원한 이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곧 도다. 이 사람은 자, 역, 시, 도라는 건 사실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지만 그 안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 어떤 차이? 계속 변하는 거는 쉬지 않고 변하는 거는 역이고 어제 오늘이 다른 것은 시고 당연한 거, 소당연한 이치는 도다라고도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하던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까 그 역과 도가 처음에는 같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역은 변화해서 수시변해서 도를 추구한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 시, 도가 같대. 근데 엄밀히 봤더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르.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유행 불식 흘러가면서 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똑같지 않아. 이것이 바로 시다. 그리고 소위원. 소위원은 그 많이 쓰는 여자 당연한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치. 그거는 곧 도다. 라고 봤어요. 참,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어려운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 평만주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 읽고선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역은 쉬지 않고 변하면서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항상 일정한 것이 없는 것이고 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말한다. 이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역은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며 때는 항상 시간이 흘러감으로 같은 때가 없으며 또는 어떠한 변화나 때라 하여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이치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변화 속에서 불변인 도리를 알아 균형 감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읽어요? 예, 해주시죠.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할 때 서당에서 공부할 때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엄격하고 정밀해야 하지만 휴식을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는 회작 장소에서는 스승과 제자이라 해도 즐겁게 술을 같이 마시고 놀아야 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역이다. 회식을 갖는데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니 이는 곧 때의 무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같이 편안하게 즐긴다 해도 스승이 먼저 술이나 음식을 드신 이후에 제자가 먹기 시작하는 사제지간의 도가 존재한다. 음. 나는 요 예를 들었지만, 요 부분이 참, 요 역, 시, 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정말 그 멋있는 예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그런 것 같아? 음, 말씀해 근데 주시죠. 여기에 지금 이분이 범시염덕이라는 분이 예, 법시영덕이 우할 역야 시야 도야 모두 하나라라고 한 게, 이게 결국은 다 흘러간다라는 건데,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 끝에 가면 소위연지, 소위연지리가 음, 도, 그건 어떤 흘러가는 속에서 이치가 있고, 뭐 극단적으로 하면 어떤 불변한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원리, 이가 그 린데 그게 곧 돈데 앞에서는 흘러가는 것이 무상함이라는 것이 시고 역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역은 역시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역은 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역을 굉장히 위에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전제적 관념이 이미 앞에 있지 않는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두 개는 흘러가는 거 맞죠? 시간과 역은 흘러가는 거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도 소위 연질이 어떤 사물의 그 연육, 어떤 근원적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게 소위 연질인데 앞에는 흘러간다 그러고 이거는 약간의 불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경강부회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 역야 시야는 뭐 같다 이렇게 되지만 그걸 곧 도다 이렇게 하기에는 할 수는 있는데 자기 풀이한 것 자체가 무리가 좀 따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저는 이 논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흘러가는 거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동양학에서 리라는 건 항구적인 것이고 그 근처에 흐르고 있는 이치 그것이 그렇게 되는 소위연인데 그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속에서도 어떤 소위연 규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린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풀이를 근데 하면서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풀이를 하면서 무리가 따르. 그 소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지을 때 그게 100년 전과 1000년 전과 지금이 같을까? 같지는 않죠. 절대성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더 견고한 거죠. 그 뭐 사물이 예를 들면 A라는 물체가 B로 갈 때 그 가는 것 예를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동양학에서 리라는 걸 지금 물리의 법칙의 리로 보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좀 설명하기 쉽게 하자면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리거든요. 왜 사과가 떨어지느냐? 그게 리거든요. 그 물리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과도 떨어지고 돌도 떨어지고 무엇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산물, 다양한 산물들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또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다르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중력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자연의 물리적 법칙과 동양에서 리가 같이 보면 안 되지만 좀 설명하기 쉽게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건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혼선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논리가 조금 비약된 게 아닌가, 뭐 좀 그렇게 봐지네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자에는 분명히 이런 걸 했거든요. 소당령 지칙, 소당령 지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자의 그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리하고도 맞지 않는 이 문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참, 뭐, 제주장교 뭐, 이 자체가 하여 동양이랑 이 개념 정의가 없이 그만 계속 공부해오면서 서로 묵시적인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묵시적인 그렇다라고 하는데 딱 이런 논법에 딱 들어와서 딱 찍어보면 이거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들어가서 그 생각하면 어, 전혀 달라 버리거든요. 이게 그게 동양학이 발전한 한계도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개념을 포섭한다는 면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현대 적 관점에서 보면은 난점이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어떤 논쟁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다른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적용해 들으면 결국은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합일점이 없는 거죠.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야, 뭐 그렇게 우리 알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예의는 어떤 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 한계를 그대로 둘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그래서 그 소위 연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전혀 앞에 수시로 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예. 뭐, 어,
저는 생각한데 정자가 봐도 아 이건 좀 아니다 할 것 같습니다. 정자가 봐도 아닌데 뭐 자기가 니를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닌데라고. 예, 우스갯소리 하면은 정자를 호출해. 예, 뭐, 참, 참 동양이 어디까지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쨌든 아이고, 참. 참 예. 어려운 부분이 자, 한번 할수 또, 공부를 할수록 또, 어렵습니다. 좀 진도 나가면서 다음 또 봅시다. 예, 자, 이제 임천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임천호 씨가 말하기를 무릇 음양이 변역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도리가 그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도리가 그 안에 다 숨어 있으니,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도리와, 자, 역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하는 거야. 하지만 그 역 속에 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치는 직접적으로 도라는 글자로 니꼬로 역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도와 역은 다른 거다. 하지만 역이 그렇기 때문에 역이 되는 거는 것도 도다. 이거 완전 말장난 같지 않아? 역지소이위 역자. 역이 역이 되는 까닭인 거는 그게 바로 도인 거다. 역이 역다워야 도야. 그렇다고 역이 도는 아니래. 완전 구름 잡는 얘기 같으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또 그럴싸하고 맞아. 왜? 자, 일단은 그다음 마저 보고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도 어떻게 생각해? 말장난 같지 않아? 지금 이 부분에서도 그 범시 염덕의 리는 곧 도다라고 하는 여긴 도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 반론이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반론을 바로 한 건 아닙니다. 편저자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 여기 곧 도는 아니다라는 거. 앞에 도라고 그랬잖아요. 여건 곧 도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 바로 반론이 되는 건데 어, 참.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아주 재밌는 문장이 지금 그 끝에 문제 역지 소위 이 역야는 야가 도다.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 예, 아니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요 자, 부분은 일단은 요기에 대해서 평만 좀 읽고선 그 다음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또 이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 평만주부터. 항상 상에 맞추어 변하는 것이 역이지만 그 속에는 항상 그에 맞는 도리가 있는 법이다. 원장님도 이거 약했네 이렇게. 예? 어? 변화하는 것 속에서는 분명히 그에 맞는 별도의 도리가 있다. 즉 역이 어. 변화하지만 잠시라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므로 역과 도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역은 변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역의 도인셈이다. 다시 말하면 역이 역답게 변화하는 것이 주역에 있어서의 도이다. 아주 음. 해석을 그 부분 잘해놨네. 맞죠? 변화하는 것 속에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곧 도라는 거죠. 음. 변화는 그 자체가 도라는 거죠. 즉 여기 볼펜은 변하지 않고 정체되는 순간, 고, 고지식하는 순간 여기 아닌 거지. 그다음. 즉, 볼펜다워야 볼펜의 도가 성립되며 안경은 안경다워야 안경의 도가 되듯이 주역은 주역다워야 한다. 만약 역이 변화하지 않고 고정불변되는 순간 이미 역이 아니다. 역은 변역이다. 이와 같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 역이므로 2000년 년 이전의 주역을 그대로 현대에 맞춘다면 이미 제대로 된 주역이 아니다. 현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진정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의 정계가 나왔다고 평생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는 다른 정계가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주역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형되어야 주역다운 것이다.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행동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행동하는 것이 그에 해당되는 도인 것이다. 만약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도가 아닌 것이다. 근데 저하고 자꾸 그 원장님하고 좀 상충, 뭐죠?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 그런 부분 지금 변화하는 그에 맞춰 하는 것이 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각각의 하는 것 속에서 어, 그렇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도지. 에, 그런 여러 가지도 어떤 경우에 뭐지 막 학생은 학생답게 되는 것 그런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자기 고유한 기능을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는 도라고 보는 거고 원장님은 그 하나하나를 도라고 보는 거죠. 저하고 조금 많이 좀 생각이 좀 그 부분이 계속 갈리네요. 아까도 뭐 풍습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저 뭐 이해하기 쉽게 하신다고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각각의 도 참 어렵네. 나도 말하면서 어렵네. 나도 어렵네. 나도 어렵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어렵네. 나도 그, 내가 너무 큰 것에 도라는 게를 내가 생각을 그 하는지도 모르겠네. 강령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 내가 아는 거하고 아는 거를 말하는 게 힘들어. 또 말하는 거를 글로 하기엔 더 힘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긴 역다워야 되는 것이 여기 되는 까닭은 그게 바로 도인 거다. 여기 역답지 않으면 도가 아닌 거야. 이제 요 표현. 자, 이제 그 다음 먼저 또 보고 합시다. 또 말하기를 시집이시 때가 되는 거나 이것도 말장난 같지. 때가 되는 거는 막비어 역에서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다. 헐. 시지위시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 이런 것이라 하고 또 정자는 위이지 수시변역해서 이 정도 이거는 아까 계속 했던 얘기죠. 수시변역해서 도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부자 이제 공자죠. 공자님이 64개의 단전을 전하셨거늘 홀로 12개의 궤,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12개의 궤에서만, 거기서만 단독적으로 발기범, 그 예를 발명을 하셔서 뭘 참여했냐면 시지, 때와, 때와 명분, 그 시용, 때와 쓰임의 그 큰 거를, 시, 시용, 요거에 큰 거를 찬미하셨으니 12개의 괴석을 참여를 하셨으니 일괴일심에 하나의 괴가 하나의 때라면은 이거는 저 64개의 때가 예를 들어서 건괴의 때, 특수공괴의 때 그 때가 다 다르게 될 것이고 일효 하나의 효가 하나의 때가 됐다면은 한 시가 된다면은 저 384개 64 곱하기 6 하면 384개 되잖아. 이 때가 또 다른 것이 되는 것이라. 시어 건지건 하면 건께에서 건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건께는 6개 효잖아요. 건지건 하면 6개에서 또 6개 나오면 12개의 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지건이라고 그래. 건지건으로 시작돼서 미제께에서 또 미제께. 미제 그 마지막 께인데 미제께에는 밑에 미제께 그 다음에 건께, 곤께에서 64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 그걸 합쳐서 미제께. 이것도 이제 효로 말하면 6개가 아니라 12개의 효가 되겠죠.
그 미제께 이르기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12개 효로 계산을 하면은 4,900, 4,096이 나오거든. 그때의 때가 각각 소치, 그, 이게 진짜지? 그 각각의 가치가 있어서 그때의 때가 있는 것이다. 또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인이 신,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건 그 계산이 나면 인하여서 펼치고 총류 같은 물이끼리 묶어서 길러을 것 같으면은 시제 그 때가 백천만겁이 무궁 끊임없이 될 것이니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시기시 그때를 때답다고 하는 거 시기시 요 표현 시기시 한다는 거는 즉 하나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시지위시 때가 되는 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장난 같은데 이것도 평만도로 읽으면 쉽습니다. 음, 요 시의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어, 요 부분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 시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어디냐면은 10쪽 중간입니다. 네, 평만주. 임천호 씨가 또다시 말하기를 시는 시간의 흐름과 같은 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역의 무도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시는 말 그대로 때에 맞추어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하는 역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여기에서 말한 시를 주, 주역절 중에서는 소식하고 영어하는 것을 시라고 하였는데 지천택계, 천지빗개, 산지밖에, 지레복개와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또한 이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천수송께, 지수삭계, 화래서학계, 삼내익계와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 또한 이치로서 말한 것이 있으니 천택mit계, 지상근계, 택삼한계, 내풍한계와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 또한 상으로 말한 것이 있으니 수풍정, 합풍정계와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 이상 네 가지가 모두 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주역 술 역이 술신에서도 신. 역익술신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즉 시는 시간의 흐름을 말할 때도 있고 일에 따라 다른 것을 지칭할 때도 있고 이치가 상황에 맞추고 달리 설명되는 것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나타난 상황이 달리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 바로 시라는 것이다. 요 부분, 잠깐만요. 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시간에, 보통 우리 거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일에 따라 다른 것도 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치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설명되는 거. 이런 이치, 저런 이치 달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상황이 달리, 이것이 네 가지 경우, 아까 여기 그 괴를 설명했잖아요. 이 네 가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시의 개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때가 아니라 무지하게 넓은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고다 한 번 더 보고 합시다. 예, 그 다음에요. 시는. 이는 계속 움직여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즉 시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 시다운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입생 한 명의 경우 해마다 시행되지만 10년 전과 금년에 시행된 내용은 때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 두 개의 변수를 모두 계산해야 하므로 역과 시를 언급하였다. 더해요. 사당 한의원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가연제의 경우 모여서 스승과 모든 사제가 집결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도에 비유할 수 있으며 별장을 빌리거나 펜션을
빌리거나 장소를 섭외하고 즐길 수를 고르는 것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이미 다르다고 제자들도 나이가 들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연제에 참석하기에 5년 전의 가연제와 금년의 가연제가 다르므로 이를 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이렇게 든 거예요. 시, 역, 에 대해서, 예, 도, 요거 부분은. 어, 다시 원문으로 와서요. 자, 요 부분. 자, 여기에서 하실 말씀 되지 않으면 아까 그 건, 건직은 뭐죠? 또 건지건. 예, 예.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게 어떤 아, 뜻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잠깐 공유 끄고 설명하겠습니다. 뭐, 어, 건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중천건 건께잖아요. 근데 요런 궤가 몇 개가 64개가 있잖아요. 그죠? 64개. 건께, 곤께, 뭐, 수집이께, 또 수레둔께에서 쭉 해서 미제께까지 6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건께 안에 또 건께, 곤께, 뭐, 수레둔께, 이렇게 64개로 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4 곱하기 64 하면 어떻게 돼요? 64 곱하기 64 하면은 아마 이게 어디 계산된 게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개수가 이렇게 나온 게 원문에 나온 얘기고요. 이게 있고요. 그래서 건께에서 건께가 나요. 그리고 건지건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예, 지금 건지건은 밑에가 건깨가 있고 또 요 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깨의 건 그래서 건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는 뭐 효는 효로 말하면 12개의 효가 되겠죠, 사실은. 6개 효가 6개 효로 된 거는 64개가 되는데 12개 효로 된 거는 훨씬 많죠. 그죠? 몇 천 개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뭐냐면은 1년을 따질 때 1년을 64개 중에 귀 하나로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간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개묘년이다. 그리고 60 갑자로 따지면은 개묘년에 해당이 되고 개묘년 안에 1월서부터 12달이 있잖아. 이걸 또 괴로 표현할 수가 있어. 또 한 달을 30일로 표현하잖아. 그러면은 또 그걸 괴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루를 또 괴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시간도 64개로 쪼개서 말할 수도 있지. 이것이 계속 그 내포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이렇게 어느 개를 제대로 공부하고 64개를 안다는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초, 1초 안에 64개가 있는 거고, 1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64개를 표현을 가능한 거고, 하루도 64개 하나로 표현할. 이게 무궁무진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건지건이라고 표현한 거고, 미제께에서 마지막 미제가는 미제지 미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달됐나요? 아, 그거는 의미를 알겠는데 그, 그게 그거하고 뒤에 나중에 보면은 주역절 중에서 소식 영어하는 것도 하고 시리아한 거고 주역 절정, 잠깐만. 요거. 요거는 주역절정에 나오는 애 그대로 번역한 거야, 이거는. 주역절 중에서는 그, 요 궤도 아까 아까 원문에 몇 개라고 그랬더라? 12개라고 그랬잖아. 그 12개의 궤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 12개의 궤를 그 네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묶은 거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는 그, 그 평만주에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너무 문장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음, 그래서 총 12개의 괴를 가지고 네 가지 그 공자가 말한 이 단전의 내용에서 시냐, 시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묶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 음,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그 정자의 시가로 뭐 시에 대한 게 4개, 시용에 대한 게 3개, 시에 대한 게 4개, 총 11개인데 주자의 시각으로 시에 대한 게 4개 안에 5개, 그래서 12개가 돼. 이게 그 약간 그 이게 정자 시각으로는 11개가 되고 주자 시각으로 12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임천호 씨는 이제 주자의 영향을 받아서 12개라고 한 겁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단전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것이 이제 그 한계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 아, 64 곱하기 64가 4096이다. 이거, 이거 곱하면 4096. 또 혹시 뭐 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문으로 와서요. 뭐 하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 문장 깨고 하나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음, 지금 한 거의 그 핵심인데요.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8기에서. 8개 64개 4,096개로의 분화와 같이 끌어 펼치면 수백 개 또는 수천만 개로 끝이 없이 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분화되어도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이며 한 시간 전과 지금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일 뿐이다. 음. 정 333, 예, 일단 요 부분. 자, 여러 가지 분할을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어제의 낮 12시와 오늘의 낮 12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잖아요. 즉, 이 순간은 끝이라고. 다시 오지 않아. 그래서, 뭐, 분류는 하고 나눌 수는 있어요. 물론 60년 전, 100년 전, 뭐, 주기설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10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1초 전과 지금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표현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시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일 뿐이다. 물론 뭐 반복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다 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을 수는 없죠. 어제 오늘이 다르듯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계사전 내용은요. 이거 뭐 많이 하는 얘기라 인이 신지 그러니까
이끌어 펼치며 무리로서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니신지 총류의 장지는 많이 쓰는 거라 잠깐 인용한 것뿐입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 벌써 그만해야겠네.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냥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 음. 쉬죠. 예. 내가 또 다음에 또 해야 또, 손님 많을 때 많이 해야죠. 어? 아, 손님이 많을 때 많이 하고. 일단 좀 널널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새로 또 논쟁이라, 그 다음 남은 분야의 그 챕터가, 그래서, 여기서 또 나가는 게,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또 다시 읽어보니까 뭐 어? 제가 옳고 그런 아니 다시 읽어보니까 뭐 내가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아, 물론 내가 이제 나는 비평적으로 이제 좀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리의 비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일 전제는 이걸 신비화하고 대단한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그게 통습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니까 뭐, 그 논리 비약이나 막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누구죠? 뭐 누구죠? 그 심의식이 심, 무슨 덕인가 뭐 그 사람 같이 나중에는 여기 도다 여기 리다 막 이래 버리고 막 음, 그런 것들의 어떤 양적. 아니요 심시 염덕 심시 염덕 예, 예. 시, 범시연도. 범시 아, 염덕 예, 아, 예. 아. 범시 염덕이 역야 시야 도야 막 이런 식으로 음, 극단적으로 이거 뭐 비약시켜 버리고 이러는 건 우리가 취업 공부할 때 이런 거는 계속 경계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계속 그런 거에 논리적 비약을 계속 털어내면서 주역의 본래의 어떤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는 계속 그 시야를 가져야 제가 어제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주역 거기다가 뭐 글 하나 쓴 것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뜬금없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고, 대단하다. 아니 몰라가는 게 아니고 좀 일찍 잤어요. 평소에 한 2시에 자는데 아, 어제는 뭐 일이 있어 10시에 일찍 자버렸어. 음,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 깨는 거지. 딱 4시간 되니까 딱 깬 거지. 나는 한 6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시더라고. 그래 참 그 핸드폰을 들고 이러다 보니 우연히 그런 이제 이성화 선생인데 그 고대 명예학가 명예교수인데 상당히 그를 유학을 현대적으로 잘 풀었어요. 그 기존에 어떤 그 육아의 어떤 도구마에 쌓이질 않고 좀 아주 어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죠. 상당히 그 근거 있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걸 딱 보니까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 뭔가 저는 거기서 육아의 어떤 단초를 발견했다는 게 미래의 단초를 육아가 공자의 유학과 그 추자 유학의 결정적 차이는 수양론이거든요. 수양론이라는 게 에, 어떤 뭐 이야기하면 자꾸 그 이제 그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참 잘못된 비판인데 뭐 도교나 특히 불교의 것을 많이 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비판하는데 예, 모든 학문에는 항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며 통습해 가면서 우리가 그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 불교를 500년 동안 유교가 그렇게 억압하고 했는데도 우리의 생활 습속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언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당나라 때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육아의 시장에서는 문화적 충격인 거죠. 훨씬 나은 고도의 어떤 철학이 들어오면 해서 끽소리도 못 했으니까. 그러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고 야 여기서 유학도 뭔가 여기서 변화하겠다. 결국은
유학, 불교가 그 자급제를 준 거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받아들인 건데, 그 받은 결정적인 것이 묵자, 선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적용 부동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것들이 결국은 불교에서는 출가를 한 스님만 했잖아요. 소위 말해 성녀들만이. 그런데 그 불교의 그런 수양법을 정자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저 이승환 선생은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걸 이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활 속의 수양론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불교에 있는 불자만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특정한 성녀 그런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생활 속에 수양론을 끌고 들어온 것은 물론 뭐 이유는 다른 데 있겠습니다만 굉장한 유교, 불교의 어떤 수양론을 유교로 끌고 들어와서 생활 속에 수양론을 간 거단 말이죠. 근데 너무 그것이 행위사학적으로 나중에는 특히 조선에서는 쓰잘데없는 그 뭐 미발인가 그러다가 이발을 하는 건지 이발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씨를 매몰되는 바람에 원래의 주자가 그 미발이나 비발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수양론에서로 끌고 들어오면서 부득이 했던 어떤 어적 표현인데 핵심은 그거거든. 수양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수양을 하고 인간된 도리를 자기 내면화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교가 핵심이 그거고. 그러면 유학에서는 그 불교의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발전한 거고 현대 지금 유학이 해야 될 것은 그 수양론의 본체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원래 인간은 탐욕적인 거죠.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가장 그 모든 생물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 이익을 극대화 잘했던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지금 우세종이 된 거고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본주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인간의 탐욕을 어떤 인류 문명의 발전이기도 했지만 지금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유학에서 수양론을 가지고 개인의 탐욕을 스스로의 도덕률로 갖고 지켜나갈 옛날에 뭐 어른을 공경하고 뭐 이러는 도덕률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는 도덕 어떤 그 경제 체제 속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그게 시 아닙니까? 그죠? 적시하는 적절하게 제어하는 그게 이제 중용이고 그런 걸로 가면 현재 유학은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조선에 500년간의 역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동안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2000년의 그런 지난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거는 통찰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 셰베스는 그래도 뭐 이발, 키발, 그 택다인 그 지도 구분 못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 찌그찌그 뽑고 그런 것보다 이 시대에 그 수양 그 이승환 교수가 그자는 핵심은 수양론이지 않습니까? 수양론인데 그 하나의 형태로 이, 이자라고 하는 결국 이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평온하게 자기 당신의 뭐라 그랬죠? 뭐 행주 자화라 그랬나요? 뭐 행주 자화라든지 동정 뭐 이렇게 하는 속에서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유학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새벽에 약간의 약간의 뭐라 그래 덕독까지는 아니지만 맞다 이거다 이거. 근데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학을 내부터 오래 하시는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아, 대학 읽어보면은 이런 거, 경물질 성의 정심이라는 거 나오잖아. 뜻을 정성스레 갖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야. 성의 정신 자체가 수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일단 기본 컨셉이야. 성리학 자체가. 그게 컨셉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컨셉인데 그걸 현재 거기에서 그걸 고양시키고 발양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유학의 본체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신유학의 본체고 그 사실은 대학이 신유학의 그 본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본체에 대한 그거는 뒷전이고 그
소소한 곳에 예? 그 매달려 가지고 물론 학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생활 유학을 해야 되는 입장에 저는 그걸 제가 이제 유학학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생활 속에서 유학하는 거. 유학이 고리타분하게 뭘 아는 거, 뭐 A를 알고 뭐 뭘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생활적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을 새로 재해석해 가지고 하게 하는 그게 지금 현재 육아들이 해야 될 유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 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환 교수도 하나로 뭐 정자하는 것 속에서 위자라고 하는 개념을 응용해 가지고 자기 수양, 번잡한 마음을 잡는 것 이런 것들 그것이 그걸 계속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스테이 뭐죠? 템플 스테이라 그러고 절에 가잖아요. 번잡스럽게 절에 가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해왔던 게 유학이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유학이 해야 어찌 보면 불교가 갖고 있던 한쪽으로 세상에서 비켜나서 있던 그런 한계점을 산속으로 들어 한계점을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번잡한 인간 생활 속에서 계속 어, 어, 고뇌하는 삶 속에서 그걸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보면 유학이 더 훨씬 더 불교의 참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높죠. 왜? 생활 속에서 물질과 색욕과 뭐 식욕과 여러 것이 나한테 넘쳐나고 있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잡는 것하고 절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잡히잖아. 저절로. 그에 비하면 이 생활 속에서 그런 범심을 잡아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도의 어떤 수준으로 굳이 이야기하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그, 그 누굽니까? 항진이가 몇백 9년 했던 그 백개수가 항진을 하룻밤 품으면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9년간 뒀다가 말짱 꽝 된 거고 석영덕이는 똑같이 했는데 석영덕이는 흔들림 없이 니를 제자로 받으려 제자로 받으려 아예 그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사제의 관계가 됐다는 그게 정락이 드러나는 거지. 생활 속에서 인간 생활 속에서 도를 닦은 거 자기 수양을 한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어떤 벨천지 생각하고의 그 차별성이라는 건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절에 엉망이거든요, 스님들.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하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발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단촐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유학은 할 게 많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500년 동안 그런 우리는 전통을 만들어 왔고 물론 뭐 잘못된 말패도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우리가 냉정하게 또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반성을 해야죠. 저는 거기서 약간의 단초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아침 새벽에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음, 뚱딴지 같은 글을 썼는데 저는 그래서 단초를 보았어요. 맞아요. 저는 생활 속에서 이 바쁜 사람도 언제 절에 갑니까? 일주일씩. 그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떠나가지고 뭐 절에 가서 하는데. 유학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 해가 왔는데 정자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지나치면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 하나도 유학을 한 사람들이 야 그게 있다 왜 저리 갔냐 우리 생활 속에 해왔던 유학이 거기 있다 유학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한다 라고 하는 더 효율적이고 더 수준 높은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가그 저리 갔다 돌아오면 뭐합니까 갔다 오면 다 갔을 땐 좋죠 일주일 와 이제 인간이 바뀐 거겠죠 딱 와가고 한 시간만 있어 보면은 예? 그걸 어디로 다 날라가 보고 소위 말해 휘발성이 좋은 거죠. 싹 휘발돼 보고 또 생활 속에 번잡한데 쌓여가지고 맥을 못 추고 근래 또 막 사람이 막 근래돼 버리는데 생활 속에서 조금씩 쌓아갔다면 그게 훨씬 더 오래 가고 휘발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유학학이라고. 봅니다. 대단해. 지금 자꾸 우리가 뭐, 그죠? 뭐 지속 가능한 뭐 성장 뭐 그러고 뭐 지구 온난화 그러는데 지구 온난화의 핵심은 인간이 끊어는 그 소비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소비를 하니까 그 소비를
제를 만들기 위한 산업들이 연계 산업 쭉 발전한 거 아닙니까? 철강소가 엄청나게 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산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소비재를 안 하면 그 철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소비하기 위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탄소 중립이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것은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소비를 억제하는 그게 그냥 되냐 그게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 탐욕을 스스로 줄여 나가는 그런 운동이 오히려 저는 어, 유학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걸 주장할 한국의 유학의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꼰대한테 붙고 그러게 생각이 이미 그까지 못 미치고 생각이 못 미치죠. 뭐 내가 괜나 뭐 글을 많이 한다 상격을 달달달 내온다라는 속에서 자기 가오만 잡으려고 그러고 학자들은 묵고 살아야 되니까 미발인지 기발인지도 모르는 그, 그 후비파고 있고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교에서도 뭐 제가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생활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집단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집단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한계죠. 제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제 원이 그겁니다. 그 원을 저는 세웠거든요. 크든 작든 유학을 이 시대에 한테 줄여는 없죠.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학문이 줄여는 될 수는 없는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게 유학이 그렇게 해야 그걸로 저는 그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거리에 좀 조금 기존 것을 좀뭐 질타하고 얘는 좀 날카로운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뭔가를 무너뜨리려 그러면 강하게 망치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뭐 언제 두꺼우니까 기존의 그 벽이 국각이 두껍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덜 쳐도 될 건데 많이 쳐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그 흔적이 남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좀 하느냐 하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음, 싫거든요. 그렇지만 세게 안 두들 패면 그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좀 강하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알죠. 강하게 좀 안 하면 좀 부드럽게 하면 어떤가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니까. 나 어제 글 쓰고 다시 뭐, 야, 이거 좀 내가 참, 이거 참 그렇다 생각도 막 했어요. 내 자신한테도. 아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참 뭐, 대단해. 우리까지, 아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학문하는 사람의,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청년기에 우리가 학생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참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이미 박혀버린 거죠. 특히 내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기질도 좀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 어,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내 기질이니까 다만 이제 학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유학을 통해서 그렇게 기여하고 싶은 거죠. 음, 자기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사는 이유 안 그러면 자살합니다. 안 그러면 자살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자살합니다. 죽는 건 자살하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규명할 수 없을 때 공허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 죽습니다. 존재가치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남을 욕하잖아요. 그 왜 욕을 하느냐면 자기 잘못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저 새끼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사는 거예요. 그 욕을 안 하다 내 잘못이다. 그럼 뭡니까? 뭐야 내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자 아닙니까?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럼 그럼 사라져야지. 뛰어내. 그럼 뛰어내리는. 그러면 이제 뛰어내릴 뿐인 거죠.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남을 막 욕하면서 남의 욕을 하는 속에서 자기가 자기 존재감을 찾는 그것도 하나의 자기 생존입니다. 어찌 보면 어, 참, 참 나쁜 거지만 그래도 음, 한편에서는 우리가 좀 처단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참 좀 지가 살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보면 사실 잘 보시면 맞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가 왜 막 짖잖아요. 그죠? 진짜 싸움 잘하는 걔는 안 짖잖아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를 해리 주시하는데 이 똥개대로 막 오는 게 겁나니까 먼저 짖어갖고 난 무서운 놈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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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죠. 유학은 우리가 가치는 학문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한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렸던 그 이승환 교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제가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우리 김 원장님도 뭐 좀 이해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시간 됐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데 잠도 한숨 못 잤나?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참 대단해. 한잔 목이 쉰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이 정도로 끝납시다, 예, 그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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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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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